안녕하세요. 작은 개발자입니다. 단톡방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얘기는 개발을 어떻게 배우나요? 개발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나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개발을 배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것들을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거의 답은 사실 저도 몰라요. 이게 알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인지. 물론 이야기를 길게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혹은 저러한 상황이다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제가 그 사람의 인생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든지 혹은 어떻게 개발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100% 파악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동안은 뭐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가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부를 했고 자기의 진로가 어떤 점수에 의해서 혹은 그 상황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 개발자를 배우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자 나이가 된 거예요. 개발자라는 직업을 내가 앞으로 30년 동안 해야 될 직업이고 내가 지금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결정할 때가 온 거죠. 그런 분들한테 하는 질문과 답변들은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물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에 따라서 혹은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조언하는 방향들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대부분의 흐름은 지금 말씀드릴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살아오면서 스스로 결정을 내야 될 일들이 꽤나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았지 않았을까 제 또래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매번 그런 결정을 내리고 어쩔 때는 후회를 하고 어쩔 때는 만족을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사실 답이라는 건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세용지마라는 말입니다. 이 결정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게 오히려 득이 되어 나한테 돌아올 때도 있고 화가 되어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솔직히 상관없다라는 주의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때 제일 포커스를 두는 부분은 빠른 결정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보느냐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결정을 할 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그런 마음을 먹을 때가 시간이 제일 아까워요. 그래서 뭐 조언을 할 때 좀 강하게 얘기해서 네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 같으니까 네가 원하는 이런 것을 해라 라고 조언을 많이 해드립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투자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적성에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 개발이라는 것을 내가 앞으로 평생 동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컴퓨터가 너무 좋아가지고 개발이라는 게 나의 천직이고 내가 이걸 하고 평생 먹고 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교에 와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포기해야 되나? 적성이 안 맞는 게 아닌가? 저렇게 천재가 많은데 나는 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잘한 결정 중에 하나는 우선 해보는 거였어요. 이게 의도적으로 해본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대학교를 다니다가 병역특례를 위해서 회사에 들어가 봤거든요. 어쨌든 병역을 해결해야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회사에 한번 다녀보면서 실무를 하는 거잖아요. 실무를 한번 겪어보면서 이게 정말 나한테 안 맞는다 라고 하면은 다시 학교로 돌아갔을 때 전과를 하든지 해서 다른 것을 공부하자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잘 됐어요. 생각보다 체질에 잘 맞았고 공부하는 것도 너무나 재밌었고 실무를 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저는 공부를 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실무를 통해서 터득하고 일을 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주 아찔해요. 혹시나 그때 병역특례 업체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혹은 들어갔던 회사가 너무나 적성에 맞지 않아 가지고 개발이라는 것을 쉽게 포기했으면 난 지금 뭐가 됐을까? 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 그 찰나의 결정이 정말 저의 인생을 만든 순간이었죠. 공부를 하다가 아무런 시도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컴퓨터가 안 맞는 것 같아. 딴 거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면은 이런 영상도 나오지 않았고 그냥 게임 오버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무조건 시도해봐라 라는 게 저의 이야기입니다.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비전공자고 말도 안 되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자가 되어서 매우 잘하는 사람도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개발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개발자가 될 수 없다. 맨 처음부터 그거를 단정하기는 아무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해봐라 라고 하더라도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지의 걱정은 쉽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럴 때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인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라면 더더더 조심스럽게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대기업 너무 짜증나. 대기업 때려치고 전 개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저는 조금 진정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왜냐면 대기업이라는 것은 돈을 아주 많이 벌기도 하고 어느 수준 이상까지 갔기 때문에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기에 그런 노력들을 다 없애버리고 개발자가 다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대기업들은 특별히 본인의 직무가 굉장히 강하게 그 사람의 특성으로서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대기업의 어떠한 부분으로 그 시스템의 어떤 부분으로 일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쉽게 들어가서 거기에 쉽게 적응한다든지 혹은 어떠한 본인이 창업을 해서 무엇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특성상 대기업에 한번 나왔다가 저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회사가 좋았던 것 같아요. 다시 받아주세요. 이런 거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결정,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충분히 좋은데 왜 또 무리해서 새로운 걸 하려고 해? 무슨 본인이 너무나 개발이 좋고 그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 말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제3자가 보기에는 대기업도 좋아요. 대기업 나와서 열심히 해서 개발자가 됐을 때 대기업 연봉에 반부터 시작할 텐데 그거 견딜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본인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 좀 더 크고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1년이고 2년이고 공부를 해야 돼요. 특히나 비개발자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대학 나온 친구들도 개발자가 되는 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1년, 2년은 충분히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그동안 가족의 서포트나 아니면은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 가능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의지와는 조금 관련이 없고 물리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내가 정말 나이가 너무 많아서 부모님이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결혼하라고 강하게 계속 푸시를 한다면은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고 나의 의지가 꺾이게 되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나의 의지를 꺾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것은 어쨌든 버텨야 되죠. 아무리 독학을 하고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공부를 할 곳이 필요하고 또 컴퓨터로 밥을 먹으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배경 같은 것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의지가 강하면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는 해요. 정말 부모님이 나한테 야, 너 취업해야지, 너 빨리 결혼해야지 이렇게 매일매일 잔소리를 해도 나의 의지가 강하면은 잘 견딜 수가 있고요. 뭐 돈이 없어도 매일매일 라면만 먹고 독학으로만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대기업을 다닌다 하더라도 몰라, 나 대기업 싫고 나 개발자 무조건 될 거야 라고 하면 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 개발자가 된다 한들 주변에 많은 것들, 예를 들어 가족이라든지 혹은 연봉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되면은 속상할 때가 많거든요. 과연 이게 내가 정말 상상하던 그 모습이 맞나? 그게 좀 괴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개발자가 되는 게 쉬운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는 TV나 영화 같은 데에서 뭐 해킹을 한다 했을 때 키보드를 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치고 나서는 갑자기 해킹이 되고 문제가 풀리고, 뭐 영화라든지 혹은 실리콘밸리 그 미드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왜 영화에서 그런 과정들 열심히 개발하고 디버깅하고 그런 것들을 재밌게 풀어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과정이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재미가 없어서 아마 안 보여주고 그냥 스킵하는 것 같아요. 혹시 개발하는 과정을 재밌게 풀어나간 것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한 번쯤 꼭 보고 싶네요. 혹시나 그렇게 개발이라는 것이 쉽게만 보이고 옆 사람이 개발자가 뜬대, 개발하면 돈 많이 번대, 개발자는 사무실 안에서 컴퓨터만 가지고 개발하면 된대, 이런 식의 것에 현혹돼 가지고 내가 개발자를 꿈꾸는 게 아닌가는 한 번쯤은 꼭 확인해 봐야 돼요. 개발에 대해 모르고 주변에 개발자도 없고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거든요. 마치 뭐 쉽게 뭐 개발자에게 컴퓨터 좀 맞춰줘 혹은 이것 좀 고쳐줘 라고 쉽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많이 보는 것도 좋고요. 개발자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좋고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개발자들이 많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꽤나 많아요. 이 개발자는 뭔가를 나누고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매우 좋아하거든요. 자신이 개발로 사이드 프로젝트 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참여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개발자가 아니라 일반인이다 하더라도 개발자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해대고 있고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거든요. 혹시나 여성분이시면은 여성 개발자 모임이 또 잘 돼 있습니다. 이런 데 가면은 또 부담 없이 아저씨들, 검은 남자 아저씨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을 쉽게 만나서 이야기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런 곳에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개발자들의 친구도 만들고 개발자들에게 친해지다 보면 조언도 얻을 수 있고 이런 상황까지 가면은 아마 개발자가 하는 조크들, 일반인이 들으면 뭔 소리야 하지만 개발자들 지들끼리는 좋아하는 그러한 유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개발자들의 생각이라든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혹은 나도 저 사람 같은 문화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 아마 개발을 시작해도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개발 공부라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무조건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시작하시고 내가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시작해야지 알 수 있거든요. 미리 뭐 체크리스트를 체크 해가지고 당신은 개발자감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겁먹지 마시고 우선 개발을 공부하셔가지고 내가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해보시면서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코스를 마스터하면 내가 그 개발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계속 측정을 해야 돼요. 내가 개발이라는 것에 의지를 잃지 않았는지 혹은 개발이라는 게 나한테 적성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계속 물어보고 주변에 있는 개발자한테도 물어보다 보면은 내가 정말 개발자가 될 수 있는지 아마 본인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꼭 데드라인이라는 걸 꼭 정해 놓으세요. 예를 들어 주변 개발자가 야 너는 널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해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하면은 정말 3개월 동안 죽어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죽어라 공부를 하고서 3개월째가 되는 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3개월 동안 열심히 해봤는데 내가 적성이 맞았나? 이제 좀 재밌어지고 있는가? 약간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으면 한 3개월 정도 더 해보는 거예요. 그럼 6개월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뭐 1년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랬을 때 뭐 어떤 순간에 난 정말 해도 안 되겠다. 해도 재미가 안 는다 라고 하면은 사실 포기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 포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저는 대부분에는 그 의지가 부족해서 개발자가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발이라는 것도 어떤 천재만 개발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천부적인 소질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듯이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체득이 되고 그 시스템에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좀 더 쉬워지고 재밌어지는 건데 누구나 사실 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지가 부족해서 네가 개발자가 못 된 거야 라고 좀 비난할 생각은 또 없어요. 사람마다 어떠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탤런트라든지 혹은 공부의 습득 방법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다르고 의지라는 것이 내 안에서만 나오기도 하지만 주변 환경이라든지 나의 상황에 따라서도 그게 달라지게끔 되는 거거든요. 개발자가 되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봤는데 이번 기회는 아닌 것 같다. 너무 힘들고 얼마나 개발자가 힘든 건지 좀 깨달았어. 내가 못할 것 같아. 혹은 다음 기회에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본인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발자가 되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발자가 되고자 시도도 안 하고 또 시도를 해서 실패도 안 하고 하다 보면 평생 그냥 되고 싶고 마음속에 꿈만 가진 사람이 될 거예요. 혹시나 개발자가 되지 못하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건 또 나만의 인생에서 나는 개발자는 아닌 것 같다. 개발이라는 것은 이런 거였고 나한테는 잘 안 맞는 거였다. 라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좋은 순간이 아닐까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나한테 주어진 어떠한 직업이라든지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좀 더 소중함을 느끼고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 상상만 많이 하고 개발자가 되고 싶다 꿈만 키우지 마시고요. 우선 무조건 시도해 보세요. 어떤 방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 시도해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은 다른 방법을 쓴다든지 혹은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그럼에도 좋은 개발자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개발자였습니다.